네, 얼마 전에 땅콩을 봉지에 담아서 트레이에 올려주지 않았다고 생떼를 쓰고 굉장히 화를 냈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국토부의 조사에 출두를 하면서 굉장히 목매인 목소리와 함께 그리고 고개 숙인 얼굴로 사과를 했었죠. 이만하면은 일이 좀 매듭지어지나 싶기도 했었지만 오히려 일은 더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제 검찰 조사에 소환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의 행로는 어떻게 될지 취재기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염현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취재를 하면 할수록 화나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저녁에 뉴스가 끝나고 나면 밤사이에 사건이 하도 많이 터져서 네. 이제는 뭐 익숙해졌습니다. 이게 까도 더 나오는 계속해서 양파 같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게 가장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잘못을 뉘우치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막 잘못을 감추려고 하고 그리고 증거를 좀 조작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더 화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분명해지게 되죠. 네, 맞습니다. 사건 발생 13일 만입니다. 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합니다. 예, 지난 12일 조 전 부사장은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으러 나왔을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냈는데 당시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일단 당시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심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해당 사무장이랑 승무원한테 직접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직접 나와서. 네, 하지만 이후에도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네. 더 커졌습니다. 네,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마치고 난 후 취재진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당시 취재진들이 사무장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있었냐라는 질문에 조 전 부사장은 처음 듣는 일이다. 잘 네. 모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무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결국 조 전 부사장의 사과는 이제 의미 없는 이제 네. 사과란 비판만 더 커지게 된 겁니다. 진정성이 부족한 사과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크죠. 네, 맞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모든 직에서 이제 사퇴를 하겠다라고 하고 물러났을 때도 애초에 이제 부사장직만 사퇴를 하고 그 후에 논란이 커지자 이제 뭐 등기이사나 뭐 계열사 전부 다 사퇴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 알아보니 뭐 이 외에도 맡고 있는 부분이 좀 더 있었습니다. 예를 네. 들어 뭐 인하대학교 이사직이나 정석학원 이사직 뭐 이런 건 아직 뭐 여전히 가지고 있어 위기 모면력 아니라는 이런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뭐 본인도 사태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소환되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말을 할지 조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그러면은 어떤 직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결국 마치 병아리 오줌을 닦듯이 드러난 것들만 몇 가지 해결하고 말겠다 이런 느낌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론들이 들끓을 때 그때의 수면 위로 드러나는 직들만 지금 포기를 하고 나머지 직들은 또 들고 있고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검찰 조사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까요? 네, 뭐 검찰 조사에서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나올 것 같지만 네. 일단 해당 사건의 본질과 관련해서는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안에서 뭐 고성을 지르고 폭행을 네. 하고 뭐 폭언을 했는지 거기에 이제 항로 변경을 이제 지시했는지 여부가 네. 이제 쟁점이 됩니다. 뭐 조 전 부사장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뭐 폭행과 폭언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미 사무장과 승무원 1등석 탑승객들의 관련 진술을 확보한 만큼 이제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한 만큼 네. 조 전 부사장의 그동안 진술이 뭐 거짓말인지 아닌지 이제 오늘 이제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네. 범죄 행위는 바로 이제 증거인멸과 은폐, 축소 행위입니다. 뭐 사건이 갈수록 뭐 앞에 이런 그 거짓말 논란보다는 이 부분이 더 크게 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한항공이 직접 나서서
직원들을 이제 회유하고 압박하고 이러면서 이제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속속들이 발견되고 네. 있기 때문인데요. 뭐 대한항공 여객실 담당 상무를 비롯해서 더 윗선까지 뭐 실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뭐 이번 사건을 tuk소,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정황이 뭐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국토부와 검찰 조사에서 그 승무원들을 조사할 때 그 대한항공 임원이 승무원과 동행을 하다가 이제 맞아요. 적발돼서 네. 쫓겨나기까지 한 이런 뭐 대담한 행동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대한항공의 과잉 대응이 이제 독자적인 조 전 부사장이 이제 독자적인 결정이냐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데 이제 당연히 이거는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고 대한항공의 전폭적인 뭐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뭐 이 때문에 뭐 그 검찰이나 국토부도 그 대한항공 측에 대한 이런 뭐 사법 처리나 행정 처분 등을 지금 내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검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부분이 크게 나눠보자면 두 개로 나눠지죠. 형법상의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항공법상의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항공법상의 어떤 것이고 형법상의 어떤 것인지 좀 구분해서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항공법상 문제는 네. 이제 항공보안법에 이제 걸리게 됩니다. 네. 항공보안법상 기내에서 뭐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승무원에게 하면 이제 네. 승객의 협조 의무를 방해한 게 됩니다. 여기는 뭐 벌금형을 맞을 수 있고요. 네. 항로를 이제 기장에게 협박을 해서 아니면 기장에게 외압을 강해서 네. 항로를 변경을 시켰다. 이러면 이제 항로 변경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징역 10년의 형을 받게 됩니다. 최대. 그리고 이제 항공법상은 뭐 이 정도의 논의가 있는 네. 거고요. 이제 형법상은 증거 인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건을 자꾸 축소, 은폐시키려고 했던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형법상 이제 증거 인멸죄 이거는 징역 5년형에 해당합니다. 최대. 알겠습니다. 예전에 이 재벌 2세나 3세들 혹은 4세들까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실질적으로 실질 혐의에 대해서 징역이라든지 어떤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가장 컸던 것이 뭐 1년 6개월이었나요? 징역형이었는데 결국은 집행유예로 또 풀려나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어요. 이번엔 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물론 처벌 자체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진솔하게 또 진실성 있는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과연 어떻게 처벌이 날지도 궁금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뭐 항공법상의 어떤 위반 혐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국토부는 일단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폭언한 사실을 네. 이제 확인했다고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조 전 부사장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검찰에 넘겼고요. 어차피 뭐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검찰에 넘겼다, 뭐 이런 행위 자체는 크게 의미 없는 조치로 이제 판단이 돼서 이제 뒷북 대응이다. 네. 뭐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가 대한항공의 사후 대응에 대해서 이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이제 처벌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뭐 현행법상 네. 운항정지는 21일, 과징금은 14억 4천만 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50%까지 형량이 이제 조정할 수 있는 만큼 대한항공은 최대 31일의 운항정지 그리고 21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항정지가 전 노선에 해당하는 건가요? 이렇게 된다면? 아닙니다. 전 노선은 아니고요. 예, 문제가 됐던 문제가 이제 됐던? 인천 뉴욕 노선입니다. 뉴욕 노선, 네. 그 노선만 알겠습니다. 오늘 이 검찰 수사가 사실상 정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윤곽이 드러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네. 불렀습니다. 이제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혐의를 거의 대부분 확정했다라는 뜻인데, 네. 뭐 그리고 또 사법 처리를 전제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당장 조 전 부사장이 오늘 이제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바로 구속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귀가했다가 다시 재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영화 오늘 같네요. 조금 이게 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콜롬보 형사가 체포해 이거랑 똑같은데.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사건 발생 이후에 이제 네. 조전 부사장과 뭐 대한항공 측이 계속해서 뭐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뭐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임원들도 불러가지고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한 후에 대한항공이 뭐 이런 정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예, 대한항공 법인에 대한 처벌도 이제 처벌하기 이제 뭐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건 처벌이 아니라 기소가 되는 네, 거죠. 기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정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는 것이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에 대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빼라 막 이런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한항공의 이제 영어 네임도 이제 코리안 네, 에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외신들이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마치 대한항공이 이제 국영항공사라고 네. 이제 잘못 여겨지고 있습니다. 뭐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뭐 대한항공 사명에서 대한을 빼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냥 항공인가요? 아닙니다. 뭐 한진항공이 됐든지 뭐 카항공이 됐든지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사명은 어차피 사적 재산이고 네,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뭐 강제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네. 국토부도 오늘 아침에 자료를 내고 사명 자체는 사적 재산이기 때문에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대한항공에서 대한을 빼라는 얘기가 나온 것만큼 굉장히 그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라는 얘기일 것 같은데 우선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건 발생이 됐던 이후에 이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의 대응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여론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항공사 뭐 특성상 뭐 네. 이미지로 이제 먹고 산다라는 말도 나올 만큼 이제 항공사에게 브랜드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항공은 뭐 브랜드, 이미지, 추락 이런 참 많은 걸 잃었습니다. 특히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네. 이 중심에는 이제 한진그룹의 이제 경직된 조직 문화라는 이제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뭐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등에 따르면 조영우 회장을 비롯해서 뭐 조현아 부사장, 뭐 조원태 부사장, 조현민 전무 등 이렇게 뭐 그룹 총수 일가가 비행기에 타면 항공기에 페인트 칠이 이제 벗겨진데 이제 볼펜으로 수정까지 이제 보수까지 한다고 합니다. 뭐 여기에 뭐 기내 방송 볼륨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각자 취향에 맞게 이렇게 뭐 조정할 정도로 서비스 일체가 모두 다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뭐 쓸데없는 과잉 충성이 뭐 문제가 된 거죠. 뭐 이때 뭐 이런 쓸데없는 과잉 충성은 뭐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받을 때 뭐 당시에도 깨끗했던 뭐 여자 화장실을 대한항공 임원이 뭐 직접 다시 뭐 청소를 해달라라고 뭐 부탁까지 해서 네. 예, 또 한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땐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재벌 가문의 문제다. 이게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이 조현아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또다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스웨덴의 명문가라고 할 수 있는 발렌베리가라고 네, 아시죠? 네, 이 맞습니다.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가족도 거의 5대에 걸친 가문 기업입니다. 스웨덴의 시가총액 4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오히려 이 기업은 사회적인 공헌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85%를 세금으로 내고 공공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가문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문 기업이 제대로 된 교육을 전수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실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스웨덴의 내가 뭐라 그랬죠? 네, 불안. 발렌베리 가문. 네. 기억을 못하세요. 왜? 발렌베리 가문을 좀 본받는 그런 모습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네. 얼마 전에 이 미국에서는 9.11 테러 이후에 미국 CIA의 고문이 더 심해졌다라는 공식 문헌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처세술이 좀 달랐던 게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숨기고 방어하고 이러려고 하는데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다음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부터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것이 좀 선진국과 비선진국과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화들이 선진국을 만드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다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의 사족이 굉장히 길었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랬고요. 네. 자, 오늘 오후에 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아마 국민들은 모두 다 공감할 겁니다. 국민들이 처벌을 자체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잘못을 좀 인정해라 네. 라는 걸 원하고 국민들을 좀 존중해라 이런 걸 원하는 거니까 조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혹자들 저희가 누군지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분들도 그런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염현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더 말이 길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